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성민정입니다. 추석이 좀 길었던 탓인지 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센터 분위기도 되게 정돈되어지고 좀 뭔가 좀 가을처럼 성숙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 제가 제품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좀 이 경옥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활진기구 프로모션을 하다가 경옥고가 뭔데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려고 좀 찾아보다가 이제 이렇게 좀 제품 강의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다들 활진기구 많이들 드시죠? 네. 좀 괜찮지 않나요? 좀 먹으면 가슴에 좀 이렇게 뜨끈한 것 같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활진기구는 경옥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옥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옥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활진기구는 경옥고 그대로 방식으로 따라왔다고 하는데,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이 내경편의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이 경옥고에 대한 처방이에요.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먼저 실린 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번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를 보면 성을 기르고 목숨을 연장하는 약과 음식이다. 그리고 정을 채워주고 술을 보해주고 또 진기를 고르게 하면서 양성하고 노인을 다시 젊어지게 한다. 모든 손상된 것을 보하고 여러 병을 없애서 신이 충족되게 하고 오장의 기가 차서 넘치고 흰머리가 검어지면서 빠진 이가 다시 생기고 걸어다니는 것이 말이 달리는 것과 같아진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하루에 여러 번 먹으면 종일 배고프거나 갈증이 없고 그 효과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27년을 장복하게 되면 300살까지 살 수 있고 64년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50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굉장히 과장되어 있죠. 조선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얼마나 이 동의보감에서 경옥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64년을 장복하게 된다는 거는 이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쭉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영조한테 271회 처방된 기록이 있고 이 경옥고가 영조의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이 경옥고를 제조하는데 이 동의보감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내산 원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애터미 활진기구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는 100% 국내산 원재료이고요. 생지황, 인삼, 백봉령, 복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부원료도 있고 이게 이제 주 원료예요. 동의보감 그대로 이제 들어있는 거고. 생지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황은 물에 담궈봤을 때 맨 위에 뜨는 것을 천황이라고 하고 중간에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것을 인황이라고 하고 맨 아래 가라앉는 것을 지황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위에 천황이나 인황은 다 걷어내고 지황만 사용을 했고 그 지황도 말린 것이 아니라 생으로 착즙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인삼은 다 이제 효능은 아실 거고 인삼이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활진기구에 들어가는 인삼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좀 적고 약성이 강한 4년근 인삼을 이제 집어 넣어서 위나 폐를 좀 보호해주는 그 기능이 좀 많이 좀 올렸다고 하고요. 백봉령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야산소나무 뿌리에서 이제 자라나는 균사체의 일종인데요. 요것이 원래는 이제 신만이들처럼 가서 채취하는 그런 야생에 굉장히 귀한 건데 이것을 넣을 수는 없고 이거를 이제 원균을 배양해가지고 종균을 만들어서 노지에 다시 이제 접종을 시켜가지고 배양을 2년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특허 받은 방법으로 이제 유효 성분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좀 터득해서 백봉령을 채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밀인데요. 복밀은 이제 천연꿀에서 나오는 천연꿀을 사용을 하고 있고 복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쑥밀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쑥밀이라고 하는 거는 좀 숙성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졸여서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화분이나 밀랍 같은 불순물 같은 것들 다 걸러내고 이제 깨끗한 것들 찌꺼기를 버리고 이제 쑥밀을 집어 넣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쑥밀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법제화한다고 하는데 뭐 열 처리하고 식히고 불순물 제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한 벌꿀로 요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처리 과정을 좀 특허 받은 기술로 이제 쑥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격화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쑥밀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딱 규격화되어 있어서 항상 같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생지황, 인삼, 백봉령, 복밀을 32대 3대 6대 20의 비율로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근 24냥, 48냥 10근 그대로 동의보감 그대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지황 같은 경우에는 짓지어서 즙을 낸 거, 그 다음에 인삼은 보드랍게 가루를 낸 거, 그리고 백봉령도 보드랍게 가루를 낸 거, 복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여서 찌꺼기를 버린 것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요것들이 이제 짓짓는 거나 이 분말화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해요. 이제 백봉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자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3차원 요런 입자처럼 되어 있어서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타면 그냥 물에 둥둥 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고드럽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이런 약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미세화 공정이 요것도 이제 제조 과정의 특허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특별한 기술이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의학에 조금 정통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옥고가 왜 귀한 거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원료를 놓고 이런 경옥고를 만들어라 하고 제조법을 준다 하더라도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소한 미세화 과정이나 뭐 이제 짓지는 착즙 과정 이제 쑥밀을 만드는 그 과정 때문인데 그냥 만들어도 이렇게 찐득찐득한 그 형태로 나오지 않고 그냥 끓여도 그냥 맹물처럼 묽게 돼가지고 금방 상하게 되거나 이 고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고를 만들어서 1년간 이제 먹게끔 숙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숙성 과정 또한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동의보감에 보면 이 경옥고를 만드는 과정에 이 땔감 또 뽕나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원재료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아시겠지만 뭐 이제 중탕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약재에 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을 하나하나 기술해 놓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 경옥고를 만드는 동안 옆에서 부정 타니까 닭 울음소리나 개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라 이렇게까지 상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만들기가 까다로운 거고 경옥고가 시중에 아무리 많은 경옥고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정통의 방식으로 만든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동안 1차로 이제 83도였나요? 83도에서 72시간을 끓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온 숙성을 합니다. 20도에서 24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고요. 다시 83도에서 24시간 동안 끓여서 20시간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고 그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활진기고입니다. 조금 더 이제 더 보강할 수 있는 부원료들이 5가지 정도 들어가 있고요. 부원료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한 약재들이고 우리 좀 몸보신하는 음식 만들 때 넣는 이제 식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공정들은 이제 깨끗하게 잘 처리가 되는 해썹 인증 받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 활진기구 포 안에 생지황즙, 인삼 분말, 백봉령 분말, 그리고 복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원래는 예전에는 그 형태로 이 단지에 넣어서 한 숟갈씩 먹던 거잖아요. 현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식품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먹지 않으면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돼서 그냥 간단하게 쭉쭉 빨아 드시면 되고 아니면 기호에 따라서 물에 타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좀 왜 쭉쭉 짜서 먹어보시면 또 해모임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해모임은 약간 찐덕하지는 않지만
않죠. 조금 묽잖아요. 쭉쭉 잘 빨아지는데 활진기구 같은 경우에는 호흡 달리시는 분들은 잘 빨지 못할 만큼 찐덕찐덕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말화 과정 때문에 그 백봉령하고 인삼을 분말화해서 잘 졸인 거여서 그게 먹었을 때 살짝 가루 질감이 입에 살짝 걸리실 거예요.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원래 10g 30호였는데 같은 가격에 12g에 30호로 이제 리뉴얼이 되어 있고요. 360g이 토탈 들어있고 하루에 한 포씩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79,800원이고 PB는 4만 PB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은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약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이제 한방의 약은 이제 기초 체력을 좀 보강해서 질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드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기력이 딸리는 분들, 특히 요새 나 좀 기 빨렸어 하는 사람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고, 제가 이제 요거는 워낙 좀 알고 계시니까 이제 좀 당연히 누구나 먹으면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좀 적어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채널애터미에서 이제 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폐에도 활진기구가 좋다고 해요. 이제 열 때문에 진액이 부족해서 이제 기침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마른 기침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마른 기침을 치료하는데도 이 활진기구 경옥고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해진 폐를 적셔주는 꿀이 들어있고 인삼 같은 경우에는 폐의 기운을 북돋게 해주는 거고요. 백봉령은 폐의 화열을 없애준다고 해요. 그리고 생지왕은 진액을 보충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의 기능이 조금 약하시고 평소에 조금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 드시면 좋고요. 이제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이제 드시면 안 된다기보다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있으신 분들인데요. 드시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혈당 체크하시면서 드시면 되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의사랑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활진기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만든 경옥고를 만나는 거는 쉽지는 않고, 또 이렇게 전통의 방식으로 이 고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활진기구라는 이름이 왜 생긴지 아시죠? 우리 애터미의 중진기구처럼 떨쳐 일어나서 이제 펼쳐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활진기구도 그런 이름대로 이제 활력하고 기력을 충만히 가지시고 펼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고, 이 개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력이 소진된 사람이 드시면 1, 2주 안에 기력이 딱 충전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힘드시고 이럴 때 꾸준히 좀 1, 2주 드시고 또 힘내서 사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활진기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